사회학 대회에서 고영복 선생님 세션에서도 우리가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말하자면 제가 한상준 선생님의 제자니까 저의 이제 뭐 조부뻘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잘 모르는데 그날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한상준 선생님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기라성 같은 고영복 선생님의 제자분들이 모여서, 저로서는 다 선생님들인데, 고영복 선생님 사상을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핵심 중에 하나가 사회심리학이었어요. 제가 그때 약간 또 다른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저는 야 이거 마음의 사회학 이런 기획을 그냥 제가 혼자 헝클도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상준 선생님 주국민 이론을 읽으면서 한상준 선생님 다 하셨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고영복 선생님이 하셨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외람되지만 학문이라는 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전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고영복 선생님의 관심이 한상진 선생님의 관심으로 연결이 돼서 저한테도 이렇게 의도치 않게 연결돼서 이렇게 트랜스미션이 일어나는지가 너무 신비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처음에 선생님께서 이제 고영복 선생님의 사상 안에서 이제 사이라는 그 관점을 이제 찾아보시려는 어떤 시도가 있으셨는데,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가 조금 더 궁금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사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논의를 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1년 전에는. 이제 그때와 40주년을 가지고 또 사이라는 관점을 고민하셨을 때, 그런 방식으로 고영복 선생님에게 그 사이나 중용과 같은 그런 어떤 사회 이론적인 가능성이 어떻게 좀 남아있는지가 다시 후학들의 입장으로서 좀 궁금하게 여겨집니다. 고영복 선생님에 관해서 제가 고 선생님을 저의 스승 중에 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분의 사상을 어떻게 재해석할까 이제 이걸 갖고 고심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하여튼 이분이 이제 그 뭐 한편으로는 학생운동을 지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박정희 체제를 또 지지했던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 아주 불편한 거죠.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아주 불편한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 사이에 긴장을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두 가지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핵심 개념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 군부건 학생이건 서로 정치적으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 공통의 어떤 썸씽이 있다, 무엇이 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찾아가지고 대화를 하면은 상호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이 열심히 뛰어들어서 학생운동을 또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1974년에 냈거든요, 이게. 그런 그분의 학문적인 활동을 놓고 보면은 자기 자신을 어느 한편에 편들기보다는 그 사이에서 이게 매개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내가 충실히 해야지 되고, 매개를 해주는 그 기본 개념이 뭐냐면은, 적대적인 두 세력이 표면상으로 보면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서로 공유하고 있는 공통성이 있다, 공통 세계가 있다. 그걸 우리가 찾는 것이 사회학이다. 이제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특히 강조했던 것은 이제 그 남과 북의 대립이죠. 그건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이게 표면적으로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한 것이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것이 사회학에서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극단적인 대립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문화 속에서, 또는 사회 체제 속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성을 우리가 찾으면은 여러 가지로 대화하는 데도 편하고, 또 민족의 어떤 뭐 아이덴티티를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북 대화도 직접 하셨고, 그래서 이러한 그 생각을 관통하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그걸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은 있다고 하면 그게 아마 사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그 뒤에 발견을 해서 그 시각으로
고영복 선생님을 재조명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고영복 선생님이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우리나라 언론에 신문에 많은 양의 그 언론 기고문을 냈는데 이 기고문을 제가 다 얻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기고문을 분석해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느 한편에 틀지 않고 서로 대립적인 입장에 있는 집단들을 서로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추구해야 가야지 될 어떤 공통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일관되게 이게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서 뭐 철학적으로 소미일관한 어떤 이론을 발전시켰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분이 살아온 인생과 또 실제로 사회학을 해온 그 키워드로서의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언론 활동 이것들을 모든 걸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은 아마도 뭐 프랑스와 줄리앙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 개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개념을 고영복 선생님이 남긴 텍스트에다가 삽입을 시켜 놓으면은 상당히 많은 것이 이해가 되고 형식적인 로직 면에서는 서로 대립되고 마찰되고 긴장 관계에 있는 것들이 그분의 세계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상호 이해가 되고 화해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선의로 고영복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 개념을 가지고 어떤 한 학자의 사상을 또는 학문을 조명해 본 최초의 글입니다. 예. 그리고 고영복 선생님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사회적인 통념은 아직도 그 당시 당국이 이게 이념적으로 덧칠해 놓은 거 몇십 년 동안 고정 간첩을 했다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이런 삶이 아직도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학문적으로 희석시키면서 그분이 실제로 생각했던 걸 좀 이게 살려내려고 하면은 그게 뭐 북한 체제를 옹호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갖고는 말이 안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양 체제의 사이에 공통성을 찾아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을 더 발전시켜 가려고 이분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그런 관점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많은 공작이나 뭐 유혹이나 이런 것도 물리쳤고 뭐 이런 걸 오히려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해서 그분에 대한 말하자면 일종의 뭐 학문적 뭐 위상 뭐 명예의 뭐 회복이라고 할까 뭐 여기에도 그 사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본인이 중간자라는 말 쓰지 않았어요? 중간자. 본인이 중간자라는 말 쓰셨잖아요. 고영복 선생님 본인이. 고영복 선생님 스스로가 중간자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중간,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 말에 중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매개자라는 말이 있고, 또, 뭐, 어떤 주류라는 말이 있죠. 비주류라는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너는 아웃사이더야,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너는 주변인이야, 마지막에,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중간자라고 하면 그 중간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고영복 선생님은 스스로를 중간자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고영복 선생님이 스스로를 설정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나는 중간자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in between, 그래서 난 사이의 주체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내가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가려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in between subjectivity, 사이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통념적인 주체성과는 좀 다른 그러면서 열려져 있는 그리고 뭔가를 포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니까 중간자나 매개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함의가 열려 있는 개념이 사이의 주체, 사이의 주체성, in between subject, in between subjectivity라고 하는 개념이 아닐까. 그래서 그걸 정립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학술대 이후로 그래서 그걸 제가 열심히 좀 읽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지 될 어떤 뭐 주체성의 유형을 과거와 같은 근대적인 진보적인 주체성. 과학과 기술을 갖고 미래를 막 만들어가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형태의 또는 보수적인 주체성
과거로 돌아가서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역시 좀 그 사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열려져 있는 그 공감대, 공통의 세계를 찾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막 가는 거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